자, 그러면 이제 180쪽에 이제 문제를 보도록 할게요. 자, 다 푸셨을 거라 생각을 하고 맞추는 거예요. 여러분들 풀지도 않고서 그냥 냅다 영상 강의만 봐야지 이러면 진짜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들 그렇게 공부하지 마세요, 제발. 그 선생님들한테 검사 맡으려고 공부하지 마세요. 그렇게 해서 남는 게 도대체 뭐가 있습니까? 시험 우리가 봅니까? 시험 니네가 보잖아. 그럼 니네가 직접 풀고 니네가 머릿속에 집어넣어야지. 빨리 하고 뭐 빨리 한다고 가는 것도 아니잖아. 근데 뭐 풀지도 않고 그냥 뭐 어떻게 하면 빨리 쉽게 뭐 어떻게 집에 빨리 갈까, 그런 답답한 그 바보 같은 루저 같은 생각들 좀 하지 마세요. 예, 그거 정말 멍청한 애들이나 하는 짓이에요. 그런 것들 푸세요. 시간을 들여서 푸시고 공부를 하세요. 예, 그래야 성적이 나올 거 아닙니까? 자, 1번 보시면 다음은 해수의 연직 수온 분포를 알아보기 위한 시험입니다. 자, 보시면 맨 위에 있는 전등은 당연히 태양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자, 이렇게 했대. 그리고 다해 봐봐. 다해 보시면 그 다음에 이제 부채질을 했대. 여기서 부채질했다라는 건 바람을 이제 상징하는 거죠. 이걸 알아두시고 이제 한번 문제를 보도록 할게요. 보기를 보도록 합시다. 이 실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시오. 전등은 태양, 그리고 여기 부채질은 바람에 해당한다. 맞죠? 과정 나에서 수심이 깊어질수록 수온이 높아진다. 여러분, 수심이 깊어지면 햇빛이 도달을 할 수가 없다는 건데 어떻게 수온이 높아집니까? 수온이 낮아지죠. 과정 다로부터 혼합층의 생성 원리를 알 수 있다. 맞죠? 혼합층이라는 게 뭐야? 제일 위에 있는 수면의 층인데 그게 햇빛을 받아서 온도가 높아지지만 바람이 그거를 섞어주기 때문에 그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가 된다고 했었죠. 그리고 바람이 세게 불면 불수록 혼합층의 두께도 두꺼워진다고 했습니다. 자, 과정 다해서 부채질을 세게 할수록 물이 잘 섞인다. 즉, 이 얘기가 방금 제가 얘기했던 겁니다. 혼합층의 두께가 두꺼워진다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억 디귿 리을이 맞고요. 자, 2번 보도록 할게요. 자, 2번 하기 전에 일단 이 그래프, 오른쪽 그래프에 이렇게 잘 적어둡시다. A가 혼합층, B가 수온약층, C가 심해층입니다. 각각의 이제 특징을 알아보도록 합시다. 기억, A층은 깊이에 관계없이 수온이 일정하다. 맞죠? 자, 왜 수온이 일정한지, 왜 혼합층이 수온이 일정한지 제가 위에 써놨어요. 자, 이렇게 잘 적어 놓으세요. 햇빛을 흡수하여 수온이 높고 표면 위에서 부는 바람의 영향으로 고르게 섞이면서 수온이 거의 일정합니다. 그래서 얘는 깊이에 관계없이 수온이 일정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니은 B층은 해역에 관계없이 두께가 거의 일정하다. B층이 두께가 일정하다? 아니에요. 이건 C층이에요. C층이 두께가 거의 일정합니다. 거의 전 세계의 모든 바다를 차지하고 있는 게 바로 이 심해층입니다. 자, 그 다음에 C층은 바람에 의해서 해수가 섞인다. 심해층은 햇빛도 도달을 못하고 바람도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오히려 바람에 의해서 해수가 섞이는 부분은 바로 어디다? 바로 A층이다. 혼합층이다. 네,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자, 답은 그래서 기억 하나가 맞고요. 자, 그 다음에 3번 해수의 층상 구조에서 수온 약층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 위해서 모두 고른 것. 수온 약층이라고 한다면 방금 전에 여기를 이야기하는 거였었죠. 자, 매우 안정한 층이다. 맞아요. 바람이 도달을 안 하고 햇빛도 도달을 잘 안 하니까. 깊이가 깊어질수록 수온이 낮아진다. 맞죠? 햇빛이 도달을 안 하니까요. 대류가 활발하게 일어난다. 여러분, 수온 약층은 대류가 일어나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도는 거, 이렇게 도는 게 이 대류라고 했죠. 대류가 발생을 하지 않아요. 왜? 햇빛도 안 들어오고 그다음 바람도 안 부니까. 그래서 대류가 일어나지 않는 해수층이 바로 수온 약층입니다. 답은 그러면 3번의 기억 니은이 맞겠네요. 자, 그 다음에 4번을 볼게요. 염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겁니다. 정답은 5번. 모든 해역에서 염화나트륨의 양이 같다? 양이 같은 게 아니라 아까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비율이 같다고요. 그 구성하는 염류의 구성 비율이 같은 거지 들어가 있는 양은 같은 게 아니라 달라요. 그래서 밑에 써놨어요. 염화나트륨의 양은 다르지만 염화나트륨의 구성 비율은 일정하다. 이렇게 적어 놓으세요. 이게 맞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다 맞아요. 염류는 해수 중에 녹아있는 물질이다. 맞죠? 염화나트륨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야. 염화나트륨은 짠맛이 난다. 맞고요. 염화마그네슘은 쓴맛이 납니다. 그래서 얘 두부 만들 때 쓰는 간수에 사용한다고 이야기를 했었고요.
해수에는 염화나트륨이 가장 많이 녹아있다. 77.7% 녹아있었습니다.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게 맞고요. 답은 5번. 같지 않습니다. 비율이 같은 거예요. 양이 같은 게 아니라. 5번. 해수에 녹아있는 염류 중 두 번째로 많은 양을 차지하는 거. 염화마그네슘. 염화마그네슘이 두 번째잖아. 염화나트륨이 1번이고 제일 많이 차지하고 그 다음이 염화마그네슘. 답은 4번. 자, 그 다음 6번. 해수에 녹아있는 염류 중 두부를 만들 때 사용되는 거. 두부 만들 때 사용하는 간수. 간수가 필요한데 그 간수에 들어가는 게 바로 뭐다? 마그네슘이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었죠? 답은 4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넘겨서 옆에 쪽 7번 볼게요. 염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입니다. 염분은 해수 100g이 아니고 해수 몇 그램? 1000g에 녹아있는 염류의 총량을 그람수로 나타낸 겁니다. 바꿔놓으세요. 그래서 탈락. 1000g으로 바꿔놓으시고 염분의 단위는 퍼센테이지가 아니라 이렇게 적어놓으세요. 실용 염분 단위 PSU를 사용을 합니다. 전 세계 해수의 평균 염분은 30PSU가 아니라 35PSU입니다. 앞에서 나왔던 거고 강수량이 증발량보다 적은 해역은 염분이 낮다? 강수량이 증발량보다 적은? 그러면은 증발량이 더 많으니까 더 짜야 되잖아. 그럼 염분이 높아야 되는데? 잘못됐죠. 강수량의 증발량보다 많은, 그러니까 비가 더 많이 온다고, 물의 양이 더 많다고, 소금보다. 그곳은 당연히 염분이 어떻겠어요? 염분이 낮겠죠. 물의 양이 더 많으니까. 염분은 다르더라도 각각의 염류의 구성 비율은 어느 해역이나 일정하다. 아까 얘기했었죠? 이게 염분비 일정의 법칙이었나? 아까 무슨 법칙이었죠 이게? 염분비 일정 법칙 맞네요. 네, 염분비 일정 법칙. 전 세계 어느 바다를 가더라도 염분의 비율은 똑같다. 염류의 비율은 똑같다. 8번. 염분이 35PSU인 해수를 만들기 위해서. 자, 근데 해수라는 건 뭘 의미하느냐? 써놓으세요. 물과 염류를 섞은 게 바로 해수다. 필요한 물의 양과 염류의 양을 각각 짝지은 거. 자, 염분이 35PSU라는 건 전체 해수의 양은 몇 g이란 얘기예요? 1000g이란 얘기예요. 이 1000g에 염류가 몇 g 들어가 있다는 얘기예요? 35g이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 남은 그람수, 물의 그람수는 965g이 되겠네요. 그러면 물의 양은 965, 그 다음에 염류 35g. 합치면 해수, 바닷물 1000g이 되는 겁니다. 답은 그래서 3번이 되는 거죠. 해수는 1000g 기준이에요. 1000g 기준. 네, 1000g 기준입니다. 자, 그 다음에 9번. 각 해역 해수의 염분 차이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인가? 증발량과 강수량. 그러니까 얼마만큼 많이 증발을 하고 얼마만큼 비가 많이 올 거냐. 그래서 증발을 많이 하면 염분 농도가 높아지는 거고, 비가 많이 오거나 뭐 물의 형태, 뭐 이슬이 내리거나 뭐 안개가 끼거나 하면은 강수량이 많으면 염분의 농도가 낮아지는 거죠. 예, 그래서 얘네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칩니다. 10번. 주변에 비해 염분이 높은 해역을 모두 고르래요. 주변에 비해서 핵심은 이거예요. 염분이 높다. 그러면 일단 해수가 어느 해역, 바닷물이 어느 해역이야. 그러면은 다 물 상태로 있다가 여기서 자꾸 이제 얼음으로 얼어가지고 빠져나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 들어있는 소금의 양은 똑같은데 점점 바다에 물이 빠져나가니까 점점 얘네들은 염분의 농도가 진해지겠죠. 빙하가 녹으면 이게 물이 많아지는 거니까 염분이 낮아지겠죠, 얘는. 그 다음에 하천이 흘러든다? 이것도 일반적인 물이 흘러드는 거니까 염분이 낮아지겠죠. 증발량이 강수량보다 적은 지역이래요. 그러면 강수량이 더 많다는 얘기인데 이러면 물이 더 많다는 얘기니까 염분이 낮아지겠죠. 증발량이 강수량보다 많은 지역. 그쵸, 날아가는 게 많으니까. 라면 오랫동안 끓여서 물이 쫄아드는 거랑 같은 원리인 거죠. 그러면 짜지는 거랑 똑같은 겁니다. 답은 1번과 5번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11번. 표는 해수 1kg, 즉 1000g에 녹아있는 염류의 양과 구성 비율을 나타낸 것입니다. 자, 염분이 30PSU인 지역에 해수 1kg에 녹아있는 염화나트륨의 양은 얼마인지 구하시오. 자, 보세요. 볼까요? 지금요, PSU가 35일 때 염화나트륨이 몇 g 들어있어? 27.2g 들어있지. 그러면 만약에 PSU, 염류가 30g 들어있을 때는 도대체 과연 얘는 27.2g이 몇 g 들어있을까? 비례식으로 풀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밑에 공식을 써놨어요. 방금 위에 표에서
35psu일 때 염화나트륨의 질량이 27.2g이 나왔어. 그러면 30psu일 경우에는 과연 염화나트륨이 몇 g 들어있을까? 얘랑 곱하고 얘랑 곱해서 같은 값이 나와야 돼요. 계산을 하면 얼마가 나온다? 약 23.3g이 나옵니다. 반올림하여서 초제자리까지 구하라고 했으니까 약 23.3g이 나옵니다. 이렇게 써놓으세요. 비례식으로 풀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은 예일 때 이만큼 나왔다. 그러면 30일 때는 얼마가 나올까? 이렇게 고르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12번. 자, 표는 서로 다른 AC 해역에서 측정한 염분을 나타낸 것입니다. AC 해역에서의 해수 1000g에 녹아있는 염화나트륨의 양과 염화나트륨이 차지하는 비율을 바르게 비교한 거래요. 비율은요,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비율은 다 어떻다? 어느 바다에서 측정하든 다 일정하다. 그러니까 비율은 다 똑같아. 비율은 염화나트륨은 그냥 다 무조건 77.7g이야. A 바다도 77.7%야. 여기도 77.7%야. 여기도 77.7%야. 몇 g이 들어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염화나트륨은 다 바다에 동일하게 77.7%를 차지해요. 그래서 지금 답이 나의 ABC 똑같다고 나와야 돼요. 그리고 이것도 써놓으세요. 각 해역의 해수에 녹아있는 각각의 염류들의 구성 비율은 일정하다. 자, 그러면요, 이제 염화나트륨의 양을 볼까요? 양을 보시면 얘가 40이고 얘가 35고 얘가 30이잖아. 그러면 당연히 얘가 제일 많이 들어있겠지. 그러니까 A, B, C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하지만 구성 비율은 전 세계 바다 어디나 다 어떻다? 77.7%로 똑같다. 그래서 비율은 다 똑같아요. 답은 1번. 오케이, 이제 넘겨볼게요. 자, 넘겨보시면 자, 13번. 해류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을 보기에서 고르래요. 바다에서 연중이 일정한 방향으로 흐른다? 맞아요. 기억, 해류. 난류는 한류에 비해 수온이 높다. 맞죠? 이 난자가 따뜻한 난자 아닙니까? 그래서 난방할 때 그 난자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한류는 저위도에서 고위도로 흐른다? 여러분, 저위도라는 건요, 적도 기준으로 적도 부근이 여기가 저위도예요. 여기 따뜻한 물밖에 없는데? 근데 어떻게 여기서 위로 올라가? 그거는 한류가 아니라 바로 뭐다? 난류다. 왜? 저위도는 적도지방이라 기온이 높죠. 고위도는 북극과 남극, 기온이 낮죠. 그래서 밑에 그 적도지방에서 위에 있는 북극과 남극으로 흘러가는 거, 그게 바로 난류입니다. 난류. 한류는 반대로 북극 남극 쪽에서 적도지방으로 내려오는 게 한류고요. 구별 잘해야 돼. 답은 3번. 자, 그 다음에 14번 볼게요. 오른쪽 그림은 우리나라 주변을 흐르는 해류를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시오. 자, 일단 각각의 A, B, C부터 해결을 합시다. A는 황해의 난류. 그 다음에 B는 무슨 난류였었죠? 동한 난류죠. 동한 난류. 그 다음에 C가 북한 한류였었죠. 차가운 바람. 그리고 북한 한류와 동한 난류가 만나는 바로 요 지점, 여기를 바로 조경수역, 좋은 어장을 형성하고 있는 조경수역이라고 합니다. 잘 적어 놓으세요. 자, 그러면 하나씩 볼까요? A는 동한 난류이다? A는 황해 난류야. 바꿔놔. 황해 난류.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동한 난류. 자, 그 다음에 니은 B와 C는 차가운 해류이다? B는 따뜻한 건데? C가 차가운 한류인데? 그러니까 이것도 틀렸죠. B는 아니야. 디귿 C는 고위도에서 저위도로 이동하는 해류이다. 맞잖아. 위에 차가운 지역에서 밑으로 내려오니까 그걸 우리는 한류라고 하는 거죠. 자, 리을 B와 C가 만나는 곳에 좋은 어장, 즉 조경수역이 형성된다. B와 C가 만나는 곳에 조경수역이 형성된다. 맞죠? 아까 표에서 적었잖아요. 그러면 답은 디귿과 리을이 되겠네요. 15번. 우리나라 근해에서 형성되는 조경수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답은 5번. 조경수역은 계절에 관계없이 일정한 위치에 형성된다? 제가 아까도 몇 번이나 반복해서 말씀해 드렸습니다. 조경수역은 계절에 따라서 위치가 달라져요. 겨울에는 밑에 쪽으로 밀려 내려오고 여름에는 위에 쪽으로, 북한 쪽으로 밀고 올라갑니다. 그래서 계절이나 난류와 한류의 세력에 따라 형성되는 위치가 어떻게 된다? 달라집니다. 그래서 5번이 틀린 거야. 이렇게 맞게 고쳐 놓으세요. 나머지는 다 맞아요. 조경수역은 난류와 한류가 만나는 곳에 형성된다? 맞고요. 조경수역에서는 어류의 먹이가 풍부하다? 맞고요. 조경수역은 우리나라 동해에서 발달한다? 맞아요. 조경수역에서는 다양한 어종이 모여 어장을 만든다. 그걸 우리는
조경 수역이라고 부른다고 했었죠. 아까 전에. 답은 5번이 틀린 거고. 자, 16번. 그림은 어느 해안 지역에서 하루 동안 측정한 해수면의 높이 변화를 나타낸 겁니다. 배를 타고 먼 바다로 나가기에 가장 적절한 시기. 배를 타고 먼 바다로 나가기에 적절한 시기가 어디게? 그거 바로 만조잖아요. 만조. 물이 들어왔을 때, 물의 높이가 가장 높을 때. B, 만조를 얘기하는 거죠. 만조. 그러면 간조 때는 선생님 뭘 하기 좋나요? 간조 때는 갯벌에서 조개 캐기, 굴채 캐기, 혹은 바닷물 갈라짐 현상 구경하기,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이제 A의 간조가 일어났을 때 할 수 있는 것들이죠. 자, 17번. 조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조석, 바닷물의 높이 차를 이야기하는 거고요. 해수면의 높이가 가장 높을 때를 뭐라고 한다? 만조라고 한다. 맞고요. 만조와 간조는 하루에 약 2회씩 반복된다. 그쵸? 그래서 총 몇 회? 총 4회. 만조 2회, 간조 2회, 총 4회. 조차는 만조와 간조 때의 해수면의 높이 차이다. 맞죠? 조차는 매일 조금씩 변한다. 맞죠? 남해안과 동해안에서 조차가 크다가 아니라 어디에서? 아까도 얘기했었어요. 서해안. 서해안에서 조차가 가장 큽니다. 만조일 때, 가장 높은 바다일 때와 간조, 가장 낮은 그 바다일 때 높이차가 서해안에서 가장 높습니다. 이거 바꿔놓으세요. 자, 다음 18번. 조석 현상을 일생생활에 이용하는 사례가 아닌 거. 먼 지역 항해. 이거는 해류를 이용을 합니다. 바닷속에 있는 바다 물길, 흐르는 바닷물. 그 바닷물 속에도 바닷물이 흐르는 강처럼 흐르는 게 있어요. 그걸 해류라고 하는데, 그 해류를 이용하면 그 약간 고속도로 타고 가듯이 그 해류를 타고 어느 지점까지 가다가 다시 어떤 해류로 갈아타고 이런 게 가능해요. 그러면은 이제 어렵지 않게 먼 지역까지 쉽게 갈 수가 있는 겁니다. 옛날에 사람들이 무역하거나 할 때 전기 모터가 없었을 때 다 이렇게 해가지고 바다에 나가고 했었던 거거든요. 해류를 타고 이동을 해가지고 쭉쭉쭉 가고, 가다가 갈아타고, 가다가 갈아타고 이렇게 했었던 겁니다. 답은 3번. 이건 해류를 이용합니다. 조석 현상이 아니라. 나머지는 다 조석, 만조와 간조를 이용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뒤에도 이제 문제가 나오는데, 뒤에도 잠깐 멈추시고 문제를 먼저 풀어보도록 할게요. 먼저 풀어보시고 그 다음에 답을 함께 저랑 맞춰보도록 할게요. 잠깐 멈추고 문제를 풀어보세요. 자, 그 다음에 문제를 풀었을 거라 생각을 하고 뒤에 바로 풀어볼게요. 자, 표는 어떤 해수 500g에 포함된 염류의 성분을 분석하여 나타낸 겁니다. 자, 보면은 성분 비율이 가장 많은 77.7%를 차지하는 게 앞에서도 계속 나왔죠? 걔가 바로 염화, 나트륨. 그리고 그 다음으로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게 바로 염화, 마그네슘이 됩니다. 자, 이 해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거. 해수의 염분은 17.5이다. 이렇게 보면 안 돼. 왜 17.5라고 보면 안 되는 줄 알아? 해수의 염분은 이 PSU를 구할 때 PSU는 항상 기준이 몇 g이다? 해수 1000g이 기준이야. 근데 지금 방금 전에 뭐라고 그랬어? 해수 500g이라고 했지. 그러니까 얘를 이렇게 PSU로 나타내고 싶으면 이 17.5에다가 곱하기 2를 해서 35PSU라고 얘기를 해야 맞는 겁니다. 왜? 그래야 해수 1000g 기준을 충족을 시키니까. 그죠? 여기다가 500에다가 2 곱해서 1000g 만들어줬으니까 얘도 똑같이 곱하기 2해서 35PSU를 맞춰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해수의 염분은 17.5PSU가 아니라 35PSU라고 봐야지 맞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A. 염화 나트륨은 소금의 주 성분이고 맞고요. B는 두부를 만들 때 이용합니다. 염화 마그네슘은 두부를 만들 때 이용을 합니다. 간수라고 했죠. 그래서 니은 맞습니다. 이 해수 100g에 들어있는 총 염류의 양은 33.5g이다. 염류의 양은 총 3.5g이다. 맞죠? 해수 100g. 해수 100g에 들어있는 총 염류의 양은 3.5g. 그죠? 왜 그러냐면요. 우리가 염류는 항상 물 1000g 기준이라고 했잖아. 1000g일 때 35PSU가 가장 기준이라고 했었지. 근데 지금 100g이야. 10분의 1로 줄었어. 그러니까 당연히 35도 10분의 1로 줄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당연히 3.5g으로 되는 거죠. 그죠? 네. 그래서 D것도 맞아. 이 물의 그람수 기준을 잘 잡아야 돼. A의 성분 비율은 염분이 높은 바다에서는 증가하고 염분이 낮은 바다에서는 감소한다. 물론 양은 달라질 수 있지만 아까도 얘기했죠. 성분 비율은 변한다 안 변한다? 변하지 않아. 그래서 염류가 항상 일정하다. 성분비는 일정하다. 특히나
A가 염화나트륨이잖아요. 염화나트륨은 77.7%를 차지하는 거. 이거는 전 세계 어느 바다를 가서 측정을 하더라도 이 비율은 달라지지 않아요. 들어있는 소금의 양은 달라질 수 있지만 차지하는 비율의 양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리을은 탈락. 답은 3번. 니은 디귿. 자, 그 다음에 2번에 보시면 자, 가와나는 인천 앞바다에서 일정한 시간 간격으로 바닷물의 흐름을 측정하여 나타낸 것입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걸 찾으래요. 옳지 않은 거. 자, 지금 봐봐요. 물이 지금 이 육지 지역에서 다 바깥쪽으로 나가고 있죠. 그러니까 당연히 얘는 썰물이겠지. 그리고 얘는 지금 물이 안쪽으로 육지 쪽으로 다 들어오고 있죠. 그러니까 얘는 당연히 뭐겠어? 밀물이겠지.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가는 썰물일 때다. 맞죠? 가에 뒤이어 나가서 나타난다. 맞죠? 썰물 다음에 밀물, 밀물 다음에 다시 썰물. 가와 나는 하루에 2회씩 나타난다. 맞죠? 간조, 만조 하루 2회씩 총 4회 나타난다고 했어. 나일 때, 밀물일 때 영종도에서는 해수면의 높이가 가장 높다. 당연하죠. 왜? 물이 밀고 들어오니까. 물이 밀고 들어오니까 당연히 여기서의 물의 높이가 높아지겠죠. 5번. 가에서 나로 흐름이 바뀔 때, 썰물에서 밀물로 흐름이 바뀔 때 고기잡이배를 띄울 수 있다? 썰물에서 밀물로 흐름이 바뀔 때 고기잡이배로 띄울 수 있다? 이거 좀 뭔가 이상하지 않나요? 이거 나하고 가가 바뀌어야 될 것 같은데? 나에서 가로 흐름이 바뀔 때 고기잡이배를 띄울 수 있는 거죠? 이거 그렇지 않나요? 그죠? 나에서 가로 흐름이 바뀔 때 밀물에서 썰물로 바뀔 때 고기잡이배를 띄울 수 있다. 아, 바뀔 때, 바뀐 게 아니고 바뀔 때, 그쵸? 왜냐면 물이 빠져나가니까. 물이 빠져나갈 때 띄우면은 더 쉽게 빠져나갈 수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썰물이 다 끝나고 나서 고기잡이배를 띄운다는 게 아니라 이제 흐름이 바뀌는 순간, 얘가 들어오다가 이제 거꾸로 얘가 이제 빠져나가는 그 순간, 그때 고기잡이배를 띄우면 얘가 지금 물이 들어와 있는 상태에서 이제 빠져나가는 거 이제 시작을 해야 되잖아. 그때 띄우면은 이제 물이 어차피 빠져나가니까 쉽게 빠져나갈 수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5번. 나하고 가, 이거 자리 바뀌어야 돼. 가하고 나가. 그래서 나 가로 바꿔야 돼. 자, 그 다음에 이제 서술형 볼게요. 아까 실험했었던 거죠. 자, 20분 동안 전등을 켰대요. 여기서 전등은 뭘 의미하는 거라고 했었죠? 햇빛을 의미하는 거라고 했고 3분 동안 선풍기 바람을 불었대요. 선풍기 바람을 의미하는 거죠. 그랬을 때 측정 결과를 그림 나에서 찾고 그 까닭을 설명하시오. 자, 측정 결과. 자, A, B, C 중에서 어떤 게 맞느냐? 당연히 B가 맞아요. 수온이 높았다가 이제 선풍기 바람을 튀니까 점점 온도가 낮아지겠죠. 그죠? 자, 그래서 B가 맞는 거고요. 자, 그러면 왜 B처럼 이런 그래프가 나타나는지 설명을 써봅시다. 바람에 의해 물이 섞이면서 수면 부근에서 수온이 일정한 구간이 형성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과정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정한 구간이 나타난 후 이제 바람이 불면 섞이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4번을 보시면 해수에 녹아있는 염류 중 한 가지 성분의 질량을 알면 그 지역의 해수의 염분을 구할 수 있다고 한다. 그 까닭을 설명하시오. 왜? 비율이 다 똑같잖아. 양이 얼마가 들어있든지 간에 각각이 차지하는 비율은 전 세계 어느 바다나 다 똑같기 때문에 그거를 구할 수가 있는 거죠. 각 염류의 구성 비율이 어느 해역에서나 같기 때문에 내가 어떤 바다의 염분, 그 염류 중 어떤 성분 하나의 질량만 알게 되면 그 한 가지의 질량만 알면 그 비율을 다 아니까 거기다 곱해주기만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전 세계 어느 해역에서나 염류의 구성 비율은 동일하다. 염류 일정비. 자, 그 다음 5번. 그림은 난파된 유준선의 기름띠가 퍼져나갈 경로를 예상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예상한 근거를 해류와 관련지어 설명하시오. 자, 부산 지역이에요. 여기서 난파된 기름띠가 이렇게 점점 올라가. 자, 그럼 우리나라 이렇게 올라가는 이게 바로 뭐였어요? 동안 난류죠. 이 동안 난류가 이렇게 쭉 타고 올라갈 거라고. 이렇게 쭉 부산에서부터 쭉 타고 올라가서 강원도쯤, 그 강원도 양양이나 이때쯤 여기서 위에서 내려오는 누구랑 만나요? 위에서 내려오는 북한 한류랑 만나게 되죠. 그리고 조경수역을 형성하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쓰면 됩니다. 동안 난류가 동해로 흘러 들어가기 때문이다. 여기 있었던 요 난류를 타고서 위로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기름띠가 점점 위로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암기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문제 푸실 때 맞는 건 왜 맞고 틀린 건 왜 틀리는지 반드시 다 정리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냥 답만 띡띡 체크하고서 그렇게 어설프게 제발 공부하지 마세요. 예, 한번 읽어보고 아 공부 다 했다. 그런 루저같이 제발 공부하지 마세요. 완벽하게 다 암기하시고 완벽하게 다 작성을 하시고 여러분들 머릿속에 집어넣으셔야 되는 겁니다.